청년 취업 아카데미, 지난번에 이어서 국제물류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프레이트 포더 시장의 서비스 형태에 따른 세부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더를 뭐 업종이라기보단 구분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일단 포더는 로컬 포더와 외국계 포더, 그리고 글로벌 포더라고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는 해운에는 없는 항공 분야에서 항공사와 경계가 모호한 인티그레이터, 또 특수업체를 추가할 수 있고요. 항공이나 해상 모두 콘솔리데이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LCL 콘솔하고 항공화물 전문 혼재사 등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음 편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한 가지 더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본 뭐 3PL, 뭐 서드파티 로지스틱 업체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겠습니다만, 3PL 업체를 일반 포도와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형태의 구분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의 내용적, 뭐 다소 이론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취업을 기준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즉 SCM 공급망과 연결된 3PL 서비스는 나중에 포도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일단 한국 시장에서 로컬 프레이트 포더와 외국계 프레이트 포더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셔야 할 것은 외국적 포도와 글로벌 포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문화적 사대주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글로벌 포도와 그 외국계면 무조건 다 글로벌 포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외국계 포도와 글로벌 포도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이들이 무슨 면허나 등록, 뭐 자격 조건 이런 걸로 구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법인을 설립한 외국계 포도의 어떤 규모, 능력, 매출, 그거에 따라서 글로벌인지 아닌지, 아니면 단순 외국적 포도인지를 구분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로벌 포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룰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이 많은 국제물류 시장에서 이들을 이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차이랄까? 기준선을 뭐라고 두냐면, 말처럼 글로벌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더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어떤 표현, 브랜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로컬 포들들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 규모의 매출과 실적을 올린다면 그 업체도 글로벌 포딩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프레이트 포딩이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원을 한 서너 명을 데리고 한국에서 포딩을 해요. 그런데 나도 글로벌 포더 소리를 듣고 싶어. 그러면은 외국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대 해서, 뭐 유럽으로 간다고 해서 독일에다가 해외 지점을 하나 냈다고 칩시다. 뭐 상호를 가나다 항공 해운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가나다 해운 항공은 독일 현지에 있는 독일계 로컬 업체들에게는 그냥 한국에서 들어온 외국계 포도일 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즉 외국에서 왔으니까 글로벌 포도야 이렇게 호칭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독일에 진출한 우리 가나다 해운항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나 거점 도시에다가 현지 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하고 그 모든 지점을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와 매출, 실적을 기록한다면 여러분들, 즉 가나다 해운항공은 글로벌 포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글로벌 포드를 여태 포딩과 구분하는지 어떤 매출과 실적을 보고 구분해 봅시다. 여기 실적 통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편의상 항공화물 실적만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받은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볼까요?
왼쪽이 항공사 실적이고요. 오른쪽이 프레이트 포워딩의 실적입니다. 제가 항공사보다 프레이트 포워딩이 훨씬 월등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단순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표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글로벌 프레이트 포워딩의 그 역량과 매출과 실적 이런 것들은 항공사를 능가할 만큼 규모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왼쪽에 보시듯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코리안 에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의 대한항공은 전 세계 6위예요. FTK 기준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는 그 톤수 기준으로도 세계 7위를 해서 한 143만 5천 톤 정도의 실적을 2019년도에 올렸죠. 그런데 우리 포워딩 실적을 보면 1위를 기록한 DHL 서플라이 체인 앤드 글로벌 포워딩이 한 200만 톤 가까운 실적을 올렸어요. 항공 화물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200만 톤을 핸들링 하면서 벌어들인 운임 수입이니까 매출이라고 보긴 좀 애매합니다만 운임 수입이지만 이게 달러로 표시된 거니까 27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한 28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의 2019년 매출은 어떻게 되냐? 대한항공의 전체 매출은 12조 정도에, 이것도 엄청난 거지만 12조 상당해요. 그런데 여기엔 여객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예요. 2020년에 지금 항공화물 시장이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4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항공사 매출이요. 그런데 똑같은 20년대 이 DGF의 매출은 79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를 벌어들인 거죠. 순수 운송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프레이트 포워딩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3PL 부분의 매출만 해도 31조가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실적보다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전 세계 1위부터 25위까지 돼 있는 이 실적에 있는 분들을 이런 업체들을 우리는 글로벌 포워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취업의 정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행히도 1위부터 DHL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포워딩부터 25인 CH 로빈슨까지 다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지점이 개설되어 있고 이들도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 업체명 같은 거는 유심히 봐두시면 참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보셨죠? 바로 이런 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글로벌 포더를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취업이 중요하니까 취업 이야기를 해보죠. 이들 업체의 취업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모든 글로벌 포더들이 100% 공채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에요. 신입 직원들을 구인하는 경우 대부분 사실상 우리가 이른바 티오라고 얘기하는 즉 그 회사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원이 빠져나갔을 경우 그거를 보충 채우기 위해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어떤 업무량이 늘어났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신입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때 신입사원을 구인합니다. 다만 일부의 프레이트 포워딩은 사실상 신입자기보다는 우리 로컬 포워드에 있던 경력자들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우리 물류업계 전문가들을 경력자로 취업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신입사원 모집 공고보다는 경력자 모집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한국국제물류협회 키파의 취업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몇몇 글로벌 포딩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글로벌 포더와 한국 시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른 콘솔사, 혼재사 등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기본인 거 아시죠?